책장 사이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변두리 헌책방에서 명품 옷을 입은 남자가 책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지만 30살 여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이곳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나가주세요. 오만한 재벌 2세를 쫓아낸 평범한 책방 주인.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 인생의 진짜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몇 주 전 한 노인이 거지 행색으로 이 책방 문을 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끝에는 68세 재벌 회장이 무릎 꿇는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 책마을이라는 작은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삐걱거리는 문, 좁은 가게 안은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죠. 책방 주인 강서윤은 오늘도 먼지를 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좀 오려나? 혼잣말을 하며 책장을 정리했어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아줌마, 무협지 있어요? 네, 저쪽에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남자는 책 2권을 집어들고 2,000원을 냈습니다. 오늘의 첫 매출이었죠. 점심때가 되자 근처 식당 아주머니가 들렀습니다. 서윤아, 오늘 점심 먹었어? 아직이요. 이거라도 먹어. 김밥 남은 거야. 서윤은 고맙다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이렇게 얻어먹는 신세가 된 지 벌써 몇 년째인지. 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헌책방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공간을 만들겠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인터넷 서점에 밀려 손님은 점점 줄었고 월세는 계속 올랐거든요. 오후 3시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책 한 권만 볼게요. 네, 할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할머니는 동화책을 펼쳤지만 글자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서윤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래 줄래? 요즘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안 보여. 서윤은 할머니 옆에 앉아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죠. 책을 다 읽고 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어. 고마워요. 천만에요, 할머니. 또 오세요.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두고 가셨습니다. 책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서윤은 소중하게 받았어요. 저녁 무렵 서윤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매출 3,000원, 월세는 50만 원인데 이번 달도 밀릴 것 같았죠.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틸게요. 할아버지가 사랑하신 이 책방 제가 꼭 지킬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책방에 홀로 앉아있는 서윤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한지훈이었죠. 서윤아, 오늘 저녁 괜찮아? 할 얘기가 있어. 서윤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몇 시에 올래? 7시에 갈게. 서윤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먼지투성이 얼굴, 낡은 옷차림, 급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훈이는 언제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7시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서윤 앞에서는 늘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힘들었어? 응, 괜찮아. 그런데 무슨 얘기?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 어때?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남의 태산그룹 본사 68층 회장실. 한석주 회장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맨손으로 시작해 수조원대 그룹을 일군 사람이었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아들 한지훈이 들어왔어요. 34세 태산그룹 전무.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회사 안팎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훈의 진지한 표정에 석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결혼하려 합니다. 석주의 손이 멈췄어요. 36세가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이라니. 누구와? 강서윤이라는 분입니다. 헌책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헌책방? 석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감을 찾는다면서 헌책방 주인? 아버지, 서윤 씨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언제부터 만났나?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이나 숨기고 있었다는 거냐? 석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서윤 씨가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요. 석주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알았다. 내가 따로 알아보겠다. 나가보게.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지훈이 나간 후 석주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당장 들어오게. 30초 만에 비서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서윤이라는 여자 조사해. 서울 어딘가에서 헌책방을 한다고 하더군. 학력, 재산, 가족관계, 빚, 과거 이력, 모든 걸 파악해.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7시 석주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강서윤 신상조사라고 적혀 있었죠. 석주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어요. 이름 강서윤, 나이 30살, 학력, 지방사립대 국문과 졸업, 자산 전무, 부채 3,500만 원, 가족, 부모 사망, 천혜고아, 현재 직업, 변두리 헌책방 운영, 월 평균 수입 40만 원 내외.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책을 넘길수록 한숨만 나왔어요. 대학 졸업 후 할아버지의 헌책방을 물려받았지만 적자 운영 중, 월세는 계속 밀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었죠. 이게 말이 되나? 석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산도 없고 빚은 많고 심지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책 나눔 행사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장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짜로 나눠준다고? 정신이 있는 건가? 하지만 석주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특이사항 매주 수요일 무료 문해교육 및 도서 나눔 실시,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인기, 단골들의 평판 매우 좋음, 평판이 좋으면 뭐해, 돈도 없는 주제에. 석주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지훈이 미래만큼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기로 약속해요. 병상에서도 아들 걱정만 하던 아내,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석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재벌 회장 신분으로 가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게 뻔했죠. 그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최 비서, 특별한 변장 도구를 준비해줘.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숙자 차림 말이야. 낡은 외투, 해진 모자, 더러워진 가방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게. 최 비서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8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 자신이 평생 일궈온 세계였죠. 하지만 이제 그 세계를 벗어나 바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강서윤, 내 정체를 내가 직접 밝혀내겠다. 화요일 오전 한석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최고급 정장만 입어왔던 몸에 낡아 빠진 외투를 걸치니 영 어색했어요. 해진 모자를 쓰고 얼굴에 때를 묻히자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8년 인생에 이런 꼴이 되다니. 하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떤 수모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걸음걸이를 흐트러뜨리는 연습까지 했죠. 완벽한 변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네. 오늘은 운전 필요 없어. 지하철 타고 가겠네. 회장님께서 지하철을요?
그래야 완벽하지 않겠나? 오전 11시 석주는 변두리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책마을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는 생각보다 더 작고 허름했죠. 하지만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비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좁은 가게 안 빼곡히 꽂힌 헌책들, 몇몇 손님들이 책을 뒤적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이었어요. 조사보고서에서 본 사진보다 훨씬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허름한 차림으로 들어서자 몇몇 손님들이 시선을 보냈어요. 한 젊은 여자는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분명 냄새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편견 없는 눈으로 석주를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죠. 석주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둘러봐도 되나? 네, 천천히 보세요. 편하게 앉아 계셔도 돼요. 서윤은 구석 의자를 가리켰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의자였지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석주는 놀랐습니다. 보통 가게 주인이라면 사지도 않을 손님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리 없었거든요. 석주는 책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일부러 손때 묻은 손으로 여러 책을 만지작거렸어요. 값비싼 책들도 거칠게 다뤘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지만 서윤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석주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1,000원짜리 헌 소설책이었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살게요. 근데 500원밖에 없는데. 서윤은 동전을 보았습니다. 분명 부족한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가져가세요. 진짜? 네, 책은 읽히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책을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석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기 잘하네. 하지만 나한텐 안 통해. 그는 일부러 투덜거렸어요. 요즘 책값 참 비싸더라고. 어르신, 다음에 또 오세요.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석주가 나가려는 순간 서윤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안에는 식빵 몇 조각과 우유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거 드세요. 점심 거르시면 안 돼요. 석주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거든요. 왜 이걸? 그냥요. 제가 남은 거예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건넸어요. 석주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8년 인생에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무 데가 없이 그냥 주는 따뜻함. 고맙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봉지를 내려다봤어요. 값싼 식빵과 우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값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연기일까? 진심일까? 석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의 방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했죠. 다시 가봐야겠어. 목요일 오후 2시. 한석주는 다시 헌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시험을 준비했어요. 단순한 친절 확인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인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판단했죠.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많을 때를 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서너 명의 손님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석주는 일부러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쾅! 손님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석주는 신경 쓰지 않고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부딪혀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졌죠. 죄송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윤이 급히 다가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석주는 떨어진 책을 주우는 척하다가 또 떨어뜨렸습니다. 한 손님이 혀를 찼어요. 아니, 저러면 어떡해. 다른 손님은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윤은 조용히 책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짜증 하나 없는 목소리였어요. 석주는 책장 앞에 서서 책들을 마구 뒤적거렸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책 표지를 만지고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죠.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책 곰팡이 냄새 나는데 이런 거 팔아도 돼? 손님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윤의 얼굴도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오래된 책이라 그래요. 다른 책 보여드릴까요? 필요 없어. 그냥 이거나 살게. 석주는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1,500원짜리 책이었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1,000원만 꺼냈죠.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서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석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에 올지 어떻게 알아? 오시면 받을게요. 안 오셔도 괜찮고요. 그 순간 한 손님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장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제대로 안 내는 손님까지 받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책은 읽히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석주는 책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봤어요. 창문 사이로 가게 안이 보였거든요.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서윤은 혼자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주웠습니다.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책을 정리했습니다. 진짜 저런 사람이 있나? 석주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석주는 일찍 헌책방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였는데 벌써 문 앞에 어르신들이 줄 서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까? 나 한글 숙제 다 했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라나? 석주는 놀랐습니다. 수요일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9시 30분 서윤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추웠죠? 어서 들어오세요. 헌책방은 순식간에 작은 교실로 변했어요. 서윤은 뒤쪽 벽에 걸린 작은 칠판에 한글을 썼습니다. 사랑, 행복, 감사. 어르신들은 노트를 꺼내 따라 썼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랑을 쓰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완벽해요, 할머니. 정말 잘 쓰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석주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초등학생처럼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선생님, 저는 이제 손주한테 편지 쓸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서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2시간 동안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며 글씨를 받으렸어요. 틀린 것을 고쳐주고 잘 쓴 것을 칭찬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할머니가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내셨어요. 선생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안 돼요, 할머니. 돈은 절대 못 받아요. 그래도 이렇게 공짜로만. 할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제일 큰 보답이에요. 석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였거든요. 목요일 오후 한석주가 헌책방에 도착했을 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고 대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를 흔들며 서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건물주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보증금 인상분 500만 원 못 내시면 계약 해지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은 이미 석 달이나 줬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석주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창백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건물주는 냉정하게 통보하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수요일에 봤던 어르신들이 우르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들. 괜찮아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건물주가 나간 방향을 보더니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혹시 보증금 때문인가요? 어르신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절대 안 돼요. 서윤이 황급히 막았지만 어르신들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와야지. 얼마나 신세졌는데. 한 할머니가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보태겠네. 할아버지가 5,000원을 내놓았어요. 어르신들 제발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모인 돈은 13만 원. 500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컸습니다. 석주는 그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가난한 어르신들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소중한 돈을 내놓는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명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비서 2명도 함께였죠. 박재현, 태광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헌책방. 비웃는 투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책들을 돈 받고 판다고? 서윤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손님, 책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뭐? 재현은 책 한 권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이런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거지들 상대로 장사하는 주제에 어르신들이 숨을 죽였어요. 석주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녀는 던져진 책을 조용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손님, 나가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이 책방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재현은 화가 나서 책장을 발로 찼습니다. 책 서너 권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이딴 데서나 장사해라.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나갔습니다. 가게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떨어진 책들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을 리 없었죠.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그날 밤 한석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벌 2세를 당당하게 쫓아낸 서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자기 원칙을 지키는 모습, 그게 자꾸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새벽 2시, 석주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강서윤 제조사에게 더 깊이 파고들어 특히 그 헌책방에 있는 책들 목록까지 전부 확인해. 책 목록까지요? 그래, 뭔가 있을 거야.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게. 다음 날 아침 7시, 최 비서가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강서윤 씨가 소유한 책 중에 희귀본 컬렉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초판본들인데요. 석주는 귀를 기울였어요. 최 비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953년 초판 이상 문학전집, 1930년대 해방 직후 발행된 시집들, 1960년대 금서였던 소설 초판본까지 전문가 감정 결과 시장 가치로 최소 3억 원입니다. 뭐라고? 석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억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회장님, 더 놀라운 건 강서윤 씨가 그 책들을 절대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빚이 3,500만 원인데도? 네, 여러 고서점에서 수차례 구매 제안이 들어왔지만 전부 거절했답니다. 석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비서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 유품이라 못 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꿈이 담긴 책들이라고요.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빚에 쪼들리면서도 유품을 지키는 여자,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믿는 사람. 회장님, 그리고 어제 헌책방에서 난동 부린 남자 확인했습니다. 태광그룹 박재현 회장 아들입니다. 그 건방진 놈이 CCTV 확인 결과 강서윤 씨가 그 재벌 2세를 당당하게 쫓아냈습니다. 석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회장님,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네. 오후 4시 석주는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로 변장할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이었죠. 헌책방에 도착하자
서윤이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석주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건물과 책방을 통째로 사고 싶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팔지 않습니다. 아직 금액도 안 들었는데요. 5억 드리겠습니다. 5억이요? 서윤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못 팔아요. 왜죠? 빚도 있으시잖아요. 여기는 어르신들의 배움터예요. 아이들의 도서관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석주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사장님, 희귀본 컬렉션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팔면 빚 다 갚고도 남잖아요. 왜 안 파세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책이에요. 할아버지의 꿈이고 인생이에요. 전 그 꿈을 지킬 겁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요. 그 순간 석주는 모든 가면을 벗었습니다. 강서윤 씨, 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서윤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한석주의 말에 강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네요. 뭘 알았다는 거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알았어요. 거지 변장하신 거. 석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손이요, 회장님.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손이 너무 깨끗하셨거든요. 손? 노숙자분들은 손톱 밑이 까매요. 손등에 상처도 많고 거칠거든요. 근데 회장님 손은 달랐어요. 관리받은 손이었어요. 부드럽고 깨끗했죠. 석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고급 핸드크림을 바르고 관리받은 손.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왜 모르는 척했소? 지훈 시아버님이시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석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화내지 않소? 화낼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요. 나는 당신을 시험했소. 의심했소. 심지어 거지로 변장해서 모욕까지 줬소.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지훈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 순간 석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나이 드신 분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안하오. 석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평가했소. 재산으로, 학력으로, 배경으로. 하지만 당신에겐 그 무엇보다 귀한 게 있었소. 회장님, 제발 일어나세요. 서윤이 석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품격이요. 진짜 부자는 당신이었소.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3억짜리 책을 팔지 않고 할아버지 꿈을 지키는 사람. 재벌 2세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 가난한 어르신들을 3년째 가르치는 사람. 내가 평생 찾던 진짜 귀한 사람이었소. 회장님,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우리 지훈이를 부탁하오. 석주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그게 우리 집안의 축복이요. 서윤은 석주를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요.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에겐 모든 게 있어. 따뜻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원칙, 진짜 품격. 그게 전부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석주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 아들이 당신을 선택한 게 자랑스럽소. 그날 저녁 석주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 서윤 씨와 결혼해라. 아버지가 축복하마. 전화 너머로 지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 후 헌책방 앞 작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지훈과 강서윤의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그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이곳 책마을 앞 마당이었죠. 하객 대부분은 매주 수요일 문해 교육을 받던 어르신들과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한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그냥 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석주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라는 걸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줬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셨어요. 석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상그룹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전국 책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소외 지역 100곳에 무료 도서관과 문해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결혼식이 끝난 후 석주는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윤아, 이거 밖에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서윤이 열어보니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 건물 내가 샀네. 이제 내 거야. 아버님,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제 안심하고 책방하게. 서윤은 석주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내가 더 감사하지. 우리 지훈이 행복하게 해줘서 그날부터 책마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건물 걱정 없이 서윤은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문해교육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태상그룹 직원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했죠. 석주도 매주 토요일이면 헌책방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68층 회장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진짜 부자가 됐으니까. 1년 후 전국 100곳에 책마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무료로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작은 헌책방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서윤과 지훈, 석주는 헌책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서윤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을 지켰잖아. 그리고 더 크게 키웠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석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헌책방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8층에서 내려다보던 서울보다 훨씬 아름다웠죠.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진심은 언제나 진심을 알아보고 따뜻함은 더 큰 따뜻함으로 돌아오죠. 한 그릇의 식빵과 우유가 한 재벌 회장의 마음을 바꿨고 그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